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우리 취준생의 불안한 마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업에 궁금한 점들, 또 자기소개서는 또 어떻게 쓸지, 나한테 부족한 건 뭘까, 이런 모든 취업에 대한 궁금증 이 시간 통해서 조금이라도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들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이 시간 통해서 해결책을 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 두 분이 도와주십니다. 취업 보기 카페 이정미 멘토님, 이지연 게스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취업 보기 카페 창에 이지연 캐스터가 들어가 계신데요. 바로 고민 좀 들어볼까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뽀개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건 MC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쉽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좋은 소식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때 까지 저희가 취업 성공하실 때까지 취업정보센터가 고민을 풀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도 취업 원포인트 레슨 어떤 고민들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라는 제목의 자기소개서 관련된 질문을 꼽아봤는데요. 이분은 하반기 취업 실패하시고요. 내년 상반기를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세요. 내년 2월 졸업이라 하반기에는 경험 삼아 도전을 해봤는데 서류 강탈이네요 하면서 울고 계세요. 이 자기소개서 몇 개를 써보셨는데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올려주셨는데요. 특히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쓸 때 정말 쓸 말이 없다라고 써주셨는데 사실 이거 많은 취준생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쓰는데 팁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분의 고민이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고민이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전 이 부분 쓸 말이 없어요. 이 부분이 네. 진짜 가장 와닿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쓸 말 없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좀 소재를 개발하고 그러니까요. 이러는 게 이제 취업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이게 서류 전형이 사실 그 첫 관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첫 관문이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자,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즘 이제 NCS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시게 되면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스펙 중심의 그 이전의 채용에서 지금은 서류를 쓰는 부분이 이제 NCS로 바뀌면서 매우 어려워졌는데요. 기업에서는 오히려 스펙을 통해서 채용을 했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로 인해서 NCS가 더 이제 화두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최고의 인재보다는 적합한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스펙보다는 자사에만 적합한 인재상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자,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를 이제 지원한 이유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아니라면은 이게 또 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입사 서류를 쓰시는데 이제 많은 노력을 들이시고 계세요. 그래서 네. 실제로 자신의 역량을 풀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많이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시고 잘 쓰시는 편이신데요. 네, 아무리 잘 썼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입사 후 포부나 지원 동기가 사실 많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은 거의 용두사미로 끝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추상적으로 그다음에 모호하게 끝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좀 확실히 정비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항목 역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정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굉장히 기본적인 항목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런 걸 잘 못 쓰는 분들 보면은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네. 어떤 점이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내가 입사 지원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나 자신을 조금 많이 어필하시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쓰는 사람 관점에서
내가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 생활은 어땠으며 그리고 나의 성격의 장단점이 어땠는지라는 식의 연대기적으로 자신을 좀 풀어가고자 하시는 욕구가 있으신데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의 과거보다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회사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는지가 더 중요하시겠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사 담당자들이 이 두 항목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신다면은 입사 지원서를 과감히 조금 양식을 바꾸시는 것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회사에서 그 입사 지원 서류의 양식이 이제 폼으로 정해지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그다음에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는 양식을 좀 말씀드린 대로 좀 바꾸셔가지고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식을. 자기의 입장보다 이제 회사 입장에서 자신을 네. 소개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이 자소서 항목을 좀 순서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대기적으로 쓰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지원 동의나 입사 포부의 내용이 매우 적거든요.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태에서 비중도 적게 되면은 보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시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바꾸시게 되면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의 내용이 더 강조되면서 비중이 좀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성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이 두 항목이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실 정도로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는 지원하는 회사, 업종에 대한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써주시는 게 좋고요. 입사 후 포부 역시 이 개인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근속 가능한지 그리고 회사에서 경력 개발을 통해서 우리 회사 인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좀 기대감을 보여주는 예측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쓰시게 된다면 정말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적합한 인재일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매우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아직 입사도 안 했는데 그런 게 쓰는 게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팁이 있다면 뭐 있을까요? 네, 우선 이 두 가지를 잘 작성하시려면 먼저 기업에 대해서 좀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분석을 먼저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뭐 연관성님도 계셨는데요. 기업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인사 담당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기소개서가 기업 이름만 바꿔서 내는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실제로 자소서를 쓰는데 너무나 많은 노고가 들다 보니까 우리 구직자분들께서 유사 직무라고 하면은 회사의 이름만 바꾸거나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부분 살짝 바꿔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인사 담당자들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또 네. 도움을 드린다면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맞춰서 기업 분석을 하게 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업 분석 방법에는 스왑 분석 많이 들어보셨을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네. STP 전략, 그다음에 사피 전략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믹스하셔서 한 회사의 기업 분석을 하시게 되면 놓치지 않고 모든 부분을 좀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분석 방법들 있잖아요. 네. 스왓을 비롯해서.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피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다음에 플레이스 프로모션의 약자인데요. 어떤 상품을 구체적으로 기획하여서 가격을 결정하고 유통 과정을 거쳐서 판매를 촉진하는 이제 마케팅 전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STP 역시 고객의 어떤 욕구를 세분화시켜서 목표를 선정한 뒤에 그 선정된 목표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의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논하는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스왑 분석은 다 아시다시피 한 기업의 강점과 약점,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를 좀 더 이해하셔서 이제 4분위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한 기업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업 분석을 하시게 되면 기업의 특성, 시장의 특성, 그다음에 경쟁사에 대한 부분들까지 모두 다 망라하시고 기업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분석을 좀 철저하게 끝낸 다음에 작성을 또 효과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떤 요령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 분석을 잘 하시다 보면 기업에 대해 또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시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업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는데 타 경쟁사인 어떤 기업에서는 또 다른 고객의 니즈를 좀 더 파악하여서 위치를 선정한 부분을 내가 비교하여 보건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이후에 면접에서도 도움이 되시는데 실제 면접에서는 우리 지원하는 회사 또는 경쟁 회사의 수업 분석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면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셔서 미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작성을 하실 때 3년 차, 5년 차, 10년 차로 나눠서 작성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는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끝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나누셔서 그 연차에 대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쓰시는 건데요. 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력직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지영 캐스터 다음 또 고민이 있죠? 들어볼까요? 네. 예. 다음 사연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직무 중심의 채용이 확대가 되면서 아르바이트도요. 그저 용돈벌이가 아니라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이 스펙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구직도 전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고민을 올려주신 분 역시 아르바이트를 직무 경험으로 좀 삼고 싶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목 보니까 유통 쪽 알바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분이 유통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라는 것이 고민의 이 핵심인데요. 유통 쪽이면 카페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라고도 써주시고 백화점에서 알바한다고 치면 안에 있는 푸드코트나 주얼리샵도 되나요? 편의점은 너무 흔한 경험이죠? 하면서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네. 유통 분야로 지원을 하고 싶으신데 어쨌든 직무 경험을 일단 아르바이트로 쌓고 싶으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자 사연 들어보니까 뭐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같은 유통 분야로 입사 지원 희망하고 계십니다. 자, 되게 유통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도 이제 직무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아르바이트도 좀 어떻게 뭐 경험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대학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시죠. 그런 네. 측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직업기 이전에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특히 유통업의 경우에는 남들이 다 남들이 다 쉴 때 일해야 되는 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에서의 어떤 업무를 좀 경험해 보시고 예. 그다음에 휴일에도 일해본 경험을 매우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유통업을 지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관련 산업에서의 아르바이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 사연을 주신 분의 이야기를 좀 보면 우선은 지금 약간 면세점을 가셔야 될지 백화점에서 편의점을 하셔야 될지 심지어는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좀 TO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으시죠. 면세점이 사업권이 이제 5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고용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면세점을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성장 산업이 그래도 편의점 쪽이나 백화점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편의점 이제 백화점을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패션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액세서리 쪽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주얼리샵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식품 유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푸드업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종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네. 여기서의 이제 판매 경험들, 그다음에 영업 경험들이 현장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보시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으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경험이 되고요. 그럼요. 네, 충분히 직무 경험으로서 충분하지 않나 또 이렇게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을 토대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많이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취업 보게이 카페 이정미 멘토님,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